이게 아마 나중에 자칫하면요, 연주 공포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삑사리 색소폰 제2조입니다. 모자 안 쓰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어디 공식 행사를 좀 가게 되어 있어서 모자를 좀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머리 숱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안양대학교 박동준 색소폰 아카데미 평생교육원입니다. 2일차 솔직 후기. 솔직 후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보면 과도하게 또 칭찬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그런데 솔직 후기라는 건 항상 저희 느낌이고 저희 감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일부 아니면 많은 다른 분들과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 아니고 아주 객관적이 아니고 아주 주관적인 방송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닌 분들은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예, 첫날 갔을 때가 제가 집에서 내비게이션으로 봤을 때 네이버 내비인가요? 그걸로 봤을 때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거다 해서 6시 반에 수업 시작이잖아요. 5시에 출발을 했다가 아주 그냥 10급 했습니다. 10급. 1급도 힘든데 10급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흥대로를 저희 집에서 나가서 원효대교를 지나서 여의도도 좀 막히는 편인데 여의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의도를 지나면 어느 정도 대방동 그다음에 하여튼 쭉쭉 동네, 제가 이름을 모르는 동네들을 막 지나가지고 가면 구로 전철역, 거기는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거기 있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거기를 지나가면 이제 쭉쭉쭉 빠지는데 이게 시흥인가요? 시흥 거기를 들어서면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게 뭐죠? 신호등이 무지 많습니다. 신호등 정말 차가 밀리는 데다가 신호등도 많은 데다가 이거 특히 그게 홈플러스 있는 쪽 그다음에 광명 넘어가는 길 해가지고 이게 곳곳에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 그래서 정말 학교까지 가는 것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주차 때는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제가 이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 또 가가지고 임박해서 물론 자리에 앉아도 되고 지각했다고 또 쫓아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배우러 다니는데, 제가 대학 생활을 한 지가 벌써 또 수십 년 지나서 대학을 다니잖아요. 그 대학생다운 마음으로 장학금은 없지만 장학금 주나요? 잘하면 없지만 앞에 좀 앉고 싶어서 집에서 4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웬걸이요? 이게 30분 빨리 출발을 했는데 도착은 1시간 빠릅니다. 그러니까 30분을 길에서 세이브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좀 빨리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6시 반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5시 40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만 참 감사한 게요. 어떤 분이 화가시라고 그래요. 화백이라고 그래요. 화백. 여성분인데 그분이 성함을 알고 있었는데, 좋은 일을 하는 분은 성함을 알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성함은 알고 있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화백이시라고 그래요. 화백. 김홍도의 후손이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농담으로 하신 건지 진담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이 정말 인물도 고우시고 색소폰도 물론 잘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전시회 끝난 기념으로 김밥하고 오뎅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저는 참 이거 굉장히 뭘 할 때마다 김밥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오기가 쉽잖아요. 근데 오뎅을 더 고마운 게 또 선배 기수에서 저는 11기로 했는데 앞기수에서 먼저 또다시 재등록하신 분들이 저희를 또 배려를 해서 막 이렇게 갖다 줍니다. 원래 뒤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자리에 앉으니까 김밥 드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김밥과 오뎅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뎅 컵이 약간 빅 사이즈의 컵 있잖아요. 커피컵. 거기다 커피컵이죠. 종이컵에다가
저는 항상 보면 감사한 게요. 국물을 가져온다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국물. 그 오뎅에 따끈한 국물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 화기가 있다는 거고 뭔가 또 데워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데워야 되고 또 국물은 굉장히 운반이 힘든데 특히 저는 어디 가더라도 국물이 있는 국물을 주는 데 보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책상 앞에까지 딱 갖다 주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 같아요. 회장님한테 제가 밥을 이렇게 배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색소폰을 또 이게 총 36명이에요. 보니까 36명인데 이번에 들어온 신입이 18명 또 재등록하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보니까 이분들 18명 딱 해가 36명이 사이좋게 1대1로 수업을 받게 됐는데 야, 언제 이거 뭐야 반반이 격주마다 워낙에 이제 수강자가 많으니까 반반이 이 색소폰을 불러야 되는데 색소폰을 안 부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 김밥하고 이거를 그 오뎅을 먹어도 되지만 이 김밥을 만약에 먹고 이런데 오늘 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먹으면 이게 안으로 패드에 막 이 갖다 들어붙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든 간에 뭐짠 소금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묵기 끓여주다가 어차피 뭐 들고 다니는 또 치약 칫솔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맛있어 보인 게 이게 막 향이 막 올라오고 막 오뎅 국물 맛 그 냄새가 올라오고 하니까 도저히 먹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밥도 맛있대요.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밥도 맛있고 은박지 뜯어가 김밥도 두툼해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오뎅 국물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그걸 딱 먹고 이제 또 양치를 했죠. 양치 안 하면 안 됩니다. 양치. 그래서 저는 연주를 잘하지 못하면 하지만 연주를 할 때는 정말 절대 커피나 뭐 절대 안 마십니다. 커피 뭐 특히 단 음식 절대 안 먹고요. 음식 안 먹고 어떻게든 참습니다. 참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일단 먹고 양치를 하고 하면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뭐가 뭐 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하는데 수업을 드디어 이제 사실은 뭐 첫 수업이겠죠. 지난 첫날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었으니까. 그래서 첫날은 이 박동준 이 교수님의 책을 보고 책이 좀 얇다. 뭐 한 20페이지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첫날 열고 쫙 봤어요, 제가. 20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처음으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봤는데 이게 보면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보면 완전 오도 진행 우리가 오도 진행권 있잖아요. 이 진행권. 그다음에가 롱톤과 앙부시어. 그다음에가 또 텅잉. 그다음에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 아시죠? 크레센도 더 높아지고 디크레센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장조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 일도음계, 펜타토닉. 그리고 블루스. 그다음 크로매틱. 꾸미멈. 이거 하여튼 그다음에 앞꾸미멈 뒷꾸미멈 턴 꾸미멈 턴 두두두두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두두두둑. 그리고 오는계 스케일 다이아토닉 스케일 아시죠? 다이아토닉 오는계 7음계 다 하는 거 다이아토닉. 그리고 밴딩. 그다음에 아티큘레이션 음절 비브라토. 제가요 이거 딱 보고요. 제가 처음에 책이 얇다라고 제가 아주 이거 정말 나름 속으로 뭐야 책이 이렇게 이랬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과연 제가 주위에서 아마추어 중에서 이 책에 나온 걸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완벽하게 구사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총 보면요. 20 뒤에 노트가 있고 하니까 이건 노트를 왜 했나를 제가 보니까 왜 이걸 뒤에 공백을 넣었을까 지금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아마 여기서 코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걸 빼면은 총 23페이지잖아요. 23페이지를 과연 내가 6개월 만에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 참 이거요.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참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뭐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해서 뭐 완전 오도권 진행을 이해도 잘 하지도 못하거니와 롱톤과 앙부시오에 정말 제가 첫 페이지 나온 것부터 기가 팍 죽게 돼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정말. 6개월 동안 정말 어느 정도 하지?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과연 6개월 동안에 제가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연 지금 흉내는 내고 있는 뭐 꾸밈은 그렇지만 과연 펜타토닉이나 이 블루스케일을 정말 맛이라도 내가 알 수 있을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을 제가 하여튼 거의 정말 이 다음에 또 갈 때까지 제가 하여튼 이 책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뱅크 인터미디에이트 메소드를 제가 했는데 그게 48페이지잖아요. 48페이지를 54주간을 했잖아요. 54주간. 그러니까 그것도 막 건너뛰, 일부는 건너뜁니다. 그래서 보니까 48페이지 중에서 전대구 선생님과 한 게 한 30페이지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54주를 했잖아요. 한 페이지를 가지고 2주씩을 해도 늘 저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이 책 20 잊어먹었네. 또 잊어먹었네. 제가 23페이지의 이 책을 과연 이 소화하는 아마추어가 있을까 궁금하고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제가 과연 이 책을 얼만큼 정말 이 소화를 하고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을까 생각이 참 듭니다. 그리고 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동준 교수님이 강의를 1시간 정도 하셨는데요. 이분의 그 강의 기법, 저는 솔직히 강의와 관련된 책도 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 수 있다 했는데 이분이 정말 강의가 정말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비유가 좋고 그리고 가끔씩 학생들과의 교감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제 교수님한테 농담 비슷하게 툭 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역사. 그래서 역사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곁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음악을 저렇게 쉽게 얘기를 농담처럼 던지는 말도 그렇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게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어떤 데 뜨끔뜨끔해요. 꼭 내보고 하는 얘기인가 저게 아니면 그래 보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의 아주 그 뜨끔뜨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헤집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첫 번째가 역시 그 음색을 얘기하면서 사운드와 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소리와 톤, 음색. 그 소리와 음색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화두를 이제 끄집어 내셨는데 결론은 성질 죽여라. 성질 죽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 급하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괜히 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또 특히 그 배우는 분들 막 우선 급하고 하니까 빨리 뭐 과외하고 싶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 같아요. 그 같고 뭐 그 이외에 저는 좀 몇 개 좀 와닿았던 게 이걸 우리가 소리를 내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을 하셨는데 제가 깊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자칫 잘못 전달하면 그 교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제가 왜곡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 느낌입니다. 느낌인데 저는 처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컴퓨터 출신이에요. 컴퓨터 전공자라서 하드웨어 소프트에 대한 감각 개념은 확실히 있는 사람이라서 하드웨어 그러길래 기계 저는 이 뭐 마우스피스 뭐 그다음에 뭐 악기 또 뭐 리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의 하드웨어를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도 좀 처음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3가지 여러분 혹시 한번 안양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몸에서 하드웨어가 뭐가 있을까? 저는 처음에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악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설마 몸이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몸이라고 몸. 그래가지고 몸에서 하드웨어가 뭘까? 이렇게 해봤더니만 첫 번째가 앙부시였어요. 하드웨어 앙부시어. 하드웨어. 그리고 두 번째가 호흡. 세 번째가 자세. 이걸 이제 하셨는데 그 안에 내부적인 거는 다 말씀드리면 등록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했고 그 앙부시어와 여러 가지도 시범도 보였습니다. 앙부시어가 깊게 물었을 때, 얕게 물었을 때, 조금 더 얕게 물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직접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입까지 보여
이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소리를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대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안 했거든요. 깊게 한번 물어볼게요. 중간 얇게. 다르네요 진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위치를 잘 잡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치를 잘 잡아라 했는데 그 위치는 요건 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1cm 보다 이 1cm 이내가 안 되고 그리고 1cm와 1.5cm 사이에서 본인한테 맞는 걸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건 이제 제가 전달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굉장히 그 중요한 게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었지만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날 꽉꽉꽉 머리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그 윗니를 절대적으로 고정을 하래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 흔들립니다. 근데 이제 윗니를 고정을 하고 아래 입술로 잘 감아라 잘 하라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입을 이렇게 펴려고 노력을 했는데 꼭 그렇게 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래서 약간의 말려 있는 게 또 이건 뭐 상당히 프로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한테 맞는 게 좋다라고 분명히 또 언급을 하셨고 한데 저는 하여튼 지금도 흔들립니다. 굉장히 흔들리고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 흔들리려고 그러면 연습하면 되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연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정시키고 이걸 잡으면 일단 앙부시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귀가 흔들리고 입술이 흔들려 버리면 앙부시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하나 차이는 이제 제가 늘 이 전대우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소리 작게 내는 연습을 해라. 큰 소리는 누구나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박동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소리부터 먼저 쫙 내서 큰 소리가 안정돼야만이 크게 부는 연주를 해라. 일단 하고 그것이 안정되고 한 20분은 크게 불러라. 그 다음에 작은 연주 연습을 해라. 이렇게 제가 그래 들은 게 맞나요? 아니면 혹시 교수님 이 영상 보시면 정확하게 그 뜻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는 이렇게 아니면 또 다른 저하고 수업을 받은 분 중에 고수분들이 계시면 그건 그 뜻이 아니야라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받은 게 그게 아니냐 이렇게 근데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전대여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그 다음날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은 자꾸 작은 소리를 내보고 내라고 그러는데 박동 교수님은 이 큰 소리 내는 걸 우선하면 크게 부는 연주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작게 부는 것을 그 다음에 해라 이렇게 들었다 하니까 이미 우리 맞다 그 얘기 상당히 좀 맞는 얘기고 한데 우리 회원님은 이미 큰 소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어 가지고 자꾸 작은 소리를 얘기한 거다 한데요 미리 그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18명이 부를 때 제가 9번째로 불렀습니다. 9번째로 불렀는데 그 박동준 교수님이 저한테 소리가 크다라고 지적하셨거든요. 소리를 조금 더 줄이라고. 그래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맞고 쭉쭉쭉 하여튼 뭐 강연이 되게 1시간 정도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하여튼 간에 되게 재밌었고 필기도 그냥 이게 막 필기하다가 나중에 필기장이 모자라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물론 필기 잘한다고 뭐 공부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필기라고 하는 게 꼭 다시 한번 언젠가는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근데 필기조차 안 해버리면 나중에 볼 수 있는 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여튼 잘 했는데 마지막에 질문을 좀 하라고 할 때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궁금한 게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 패치 굵기가 무엇이 영향을 줍니까? 그는 패치 굵은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여하튼 제가 들은 답은 패치는 안 붙이면 이가 상당히 좀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붙이되 가급적이면 얇게 붙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고. 근데 우리가 패치가 제가 보니까 제가 이 패치 산지가 꽤 된 것 같아요. 한 넉 장 사면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초보 때는요. 넉 장 사면 담보로 뜯어가지고 금방 갈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이게 그게 달라진 건지 전대호 선생님하고 이 수업 받고 난 다음에는 이 패치를 가는 게 거의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패치가 약간씩 좀 밀립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좋은 단단한 패치가 BG 패치잖아요. 이게 뭐 밀려가지고 결국 나중에 하는데 이게 한 몇 개월 있으면 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밀려가지고. 근데 이게 뭔가 밀린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요즘 제가 예전에 볼 때는 0.4mm, 0.8mm 이래 두 개밖에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0.9mm도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패치를 굵은 걸 또 원하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데 일단 굵으면 위치는 딱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확 듭니다. 그런데 이게 소리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간에 0.4로 붙인 지가 꽤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잘 모르겠지만 그 패치는 앞으로 얇은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분명히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아까 크게 무는 연주였는데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교수님이. 큰 소리, 그러니까 크게 부는 소리, 큰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는 분명히 다르다. 그건 알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는 다르다. 그래서 큰 소리도 상당히 듣기 좋은 소리가 분명히 있고 또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 이건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건데 18명이 하는데요. 나이 순으로 했어요. 나이 순으로. 근데 제가 사실은 50년대생입니다. 50년대생. 근데 고직이 좀 늦게 돼가지고 61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순으로 하면 저 뒤에 좀 밀립니다. 61년생이니까 61년생이 앞에서 9번째, 36명 중에. 그래도 61년생이 9번째인데 제 나이로 하니까 제 본 나이를 해보니까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예요. 이거 참 하여튼 이건 나이가 이제 정말 보통 아닙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그 18분 중에서 16명이 이제 그 학생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 두 분이 조교인데 이 조교 두 분들이 한 분은 전국 엘프 대회 대상 수상자. 한 분도 뭐 대단해요. 한 분은 엘프 대회 대상 수상자는 69년생. 젊잖아요. 69년생이면 50대인가요? 그렇죠. 50대죠. 50대. 그리고 또 한 분은 71년생. 뭐 상당히 젊은 편이잖아요. 색소폰 하는 분 중에는. 그건 20년 차. 앞에 부른 분들은 5, 6, 6, 5, 7, 5, 6, 15, 10. 뭐, 그 다음 저 빼고 4, 3, 6, 6, 10, 3, 6, 10. 이렇게 나가니까 저보다 더 경력이, 색소폰 잡은 경력이 높은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 제가 일단 긴장 쫄았어요. 솔직히 쫄았어. 쫄았는데 더 쫄한 게 뭐냐면 앞에 8분이 연주를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확실하게 이건 정말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색소폰 아카데미를 이렇게 중복 수강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시 또 재수강 하는 분들 소리가 확실히 안정되긴 했어요. 보니까. 근데 저는 어디 동호회 출신입니다 하고 동호회 다녔습니다 하고 소개한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소리 좀 다르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기회에 학교에 와서 상당히 바로잡을 좋은 기회고, 또 하나 뭐냐면 자기 본인보다도 경력이 훨씬 낮은데 불구하고 안정된 톤을 구사하는 걸 보면 아마 본인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방식이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절만 하는 게 아니고 전주, 간주, 전주 1절, 간주 2절, 구주까지 전부 다 이렇게 완곡을 다 연주를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제 지적도 다 적어놨어요. 지적도. 이건 공개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고 제가 개인별로 노트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노트를 하는데 이렇게 노트를 이제 하거든요. 하는데 뭘 적었냐 하면 성함,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지, 몇 년 차인지, 그리고 어떤 노래를 했는지, 어떤 노래를 곡을 선택해서 곡을 연주했는지, 또 그리고 교수님께는 어떤 부분을 지적을 받았는지, 제 느낌은 또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쭉 적고 있어요. 쭉 적고 있고
전 나름대로 별도 그려놨습니다. 아, 다음에 저번에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어떤 분은 별 5개도 그려놓고 어떤 분은 별 4개도 그려놓고 뭐 이렇게 이제 별을 그려가지고 아, 다음에 저분한테 저 부분은 특히 한번 연주할 때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걸 체크를 좀 해놓고 나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제 차례가 됐는데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앞에 분들이 정말 전부 다 뭐 5년, 7년, 6년, 6개월, 6개월도 계셨어요. 6개월. 6개월 차가 그렇게 했건데 연주를 잘하세요.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차가 2년 6개월 하신 그 여성분은요. 그 뭐 인물도 아주 뭐 또 출중하신 데다가 키도 크고 또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이런 분이 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연주를요 테너를 하는데 제가 기가 막혔어요. 정말 어떻게 2년 6개월에 저런 연주가 가능할까? 야, 참. 그래 제가 이거 안 쫄겠습니까? 이게 뭐 긴장이 바짝 되고 쫄죠. 그래서 제가 갈 때 이 갈대 리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갈대 리드가 막 특히 긴장감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첫날은 제가 그 블루 전부잡 A45하고 라버즈 미디움 소프트를 가지고 갔다가 아이 안 되겠다. 내 이거 도저히 이거 뭐 긴장되고 하니까 자꾸 그것도 마르고 또 뭐 이래 가지고 또 제가 또 이게 또 반주기 가지고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반주기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 반주기 악보를 그 자리 가서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니까 생소해 가지고 겁이 나 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이 하드러브가 아닌 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메탈, 그렇죠. 메탈을 가지고 메탈 이게 8호인데요. 급도치 8호를 부릅니다. 이게 메탈이거든요. 이게 어떠냐면요. 쉐인시 이게 어디 거더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이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 갈대 리드를 안 가지고 지금 합성 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합성 리드는 뭐 말라 비틀어지는 거 없으니까 합성 리드 2호 반짜리 이게 세인시아 거예요. 세인시아 거고 이거는 야베스예요. 야베스 8호 세인시아 이렇게 해서 이제 꼽아서 했는데 제가 부르다가 앞불사 쳐다면서 삑 이게 야, 참 보시는 분들이요 20년 된 사람이 저는 삑삑삑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기가 찹니다. 정말. 근데 제가요 이게 고질병이 정말 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 게 이 고질병이 저는 저 혼자 이 방에서 혼자 연습해도 첫음은 아주 매번 불안합니다. 첫음 너무 불안해 가지고 지금 첫음 고민이 너무 크고 이게 아마 나중에 자칫하면요 연주 공포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첫음 그러니까 첫음에서 무너지면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일단 실망을 해버리잖아요. 첫음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이날도 여지없이 제가 첫음에서 이제 엄청난 무너지는 그 상황을 연출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튀어나온 겁니다. 뭐 했는데 참 걱정스럽게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총무님이라는 분이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전부 다 올렸어요. 단톡방에 제 거를 제가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아주 보기 싫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앞으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쭉 다 듣고 2주차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뭐 사실은 이제 교수님도 그러셨지만 일단 사람들이 친하지를 아직까지 않으니까 서로 어색하게 바라보고 해서 곧 아마 교류의 시간을 한번 가지겠다. 참 저는 빨리 그게 굉장히 가장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교류가 되고 마음이 편해졌을 때 제가 또 어떤 연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제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날 가서 그 미리 연주곡을 이렇게 적어내잖아요. 적어낼 때 첫 번째 적어낸 곡이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적어냈다가 5분 뒤에 바꿨어요. 이 곡으로 할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곡 저 곡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제대로 좀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한 2주마다 격주마다 제가 연주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2주 동안은 정말 그 열심히 숙제하듯이 한 곡을 연습을 해서 내가 그 연주를 할 때 최선의 모습을 보인 다음에 평가를 받는 게 그것도 수업에 대한 예절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게 예절이지 그날 가서 뭐 적극적으로
제가 가서 뭐 오늘 이 곡 하겠어요 그러다가 금방 바꾸고 이 곡 할래요 이런 거는 그것을 진지하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 교수님한테 대해서 저는 예의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업 끝나면 그다음 2주 뒤에 무엇을 할 건지를 제가 빨리 정해서 2주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실히 연습을 해서 이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모습입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렇게 이번에 그 18분 하는 걸 보면서 뭘 또 배웠냐면요. 저는 연주 자세를 전혀 지금까지 염두에 안 뒀었거든요. 연주 자세. 똑바로 서서 할 것인가, 다리를 펴서 할 것인가, 뭐 한쪽 다리를 끄집어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연주할 때 그 당시에 그 기본에 따라서 뭐 자세를 왔다 갔다 할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종의 퍼포먼스죠. 생각해 봤는데 얕은 첫 수업에서 느끼면서 저 모습이 참 예쁘고 멋지다. 색소폰 연주자로서 하는 나름의 이제 생각들을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6주가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저한테는 정말 또 다른 관점에서 저희 현 주소와 또 그다음에 무엇을 바꿔야 될지 이런 걸 보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주차 저희 솔직한 신병이에요. 솔직히 좀 창피스럽고 부럽기도 하고, 특히 그 마지막에 그 조교 두 분 부른 걸 보니까 야 정말 어떻게 아마추어가 저 정도 부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또 끝에 박돈진 교수님이 수업을 마치면서 시범 연주를 해주셨어요. 그 보니까 이 엘프 반주기에 박동준 연주 버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야, 그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연주 버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그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주를 들으면서 야, 참 역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열심히 중간에 한 번은 빠져야 돼요. 제가 여행이 있어가지고 빠질 때 어떡하지? 아까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뭐 교류의 시간도 갖고 한다니, 그러니까 교류의 시간 마치면 제가 조금 더 긴장을 풀고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2주차 솔직한 후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